우리나라 유일의 승강기대학인 거창의 한국승강기대학교가 비리 혐의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시민단체가 검찰에 수사까지 의뢰했습니다. 한 요양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으면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단체장들이 업무 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MBC 경남 보도에 따라 경남도지자체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돼 하반기에 다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승강기 대학인 거창의 한국승강기대학교가 비리 혐의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비리 혐의가 처음이 아니라며 시민단체가 검찰에 수사까지 의뢰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한국승강기대학교에 통보한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모두 10건, 학교법인 재산관리 부당, 수익용 재산 매입계약금 미환수, 총장의 부당겸직, 시설공사 부당계약 등입니다. 학교 측은 절차와 규정 준수 소홀로 생긴 문제였다며 교육부의 처분대로 관련자를 징계했고 관련 금액 회수도 곧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 지침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전부 다 했습니다. 10주고는 좀 더 100% 완료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거창은 학교 측에 진정성 있는 조치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특히 이 대학의 비리 혐의가 처음이 아니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지른 불법과 범법 요소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의 결과에 따라 법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함께하는 거창은 한국폴리텍 거창 캠퍼스를 무상으로 받아 한국승강기대를 설립해 학교 법인에 양도한 거창군의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거창군이 지난 2009년부터 16년까지 이 대학에 154억 원의 예산을 지원했지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를 키웠다는 겁니다. 같은 문제가 두 번이나 발생하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고 근본적인 대안들을 세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교육부의 처분대로 이행했다는 학교 측과 수사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가 맞서는 가운데 검찰이 수사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한 요양병원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문을 닫으면서 환자들이 약도 제대로 처방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받습니다. 보건당국은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처벌할 방침입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환자들로 북적이던 요양병원 곳곳이 텅텅 비었습니다. 고령의 환자 130여 명이 지난 며칠 새 모두 인근 병원이나 집으로 옮겨진 겁니다. 병원 측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난해 말부터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약도 제대로 처방받지 못했고 의료 폐기물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는 등 의료 환경이 급격히 나빠졌다는 겁니다. 할머니들한테 약도 없고 갑자기 또 할머니를 다 데리고 나가라 해서 부랴부랴 또 급하게 다치는들을 다른 데 모시다 놨는데 참 우리도 난감하네요. 지난 2달간 임금을 받지 못한 직원 100여 명의 당혹감은 더 큽니다. 직원들은 병원 측이 수차례 임금 지불 약속을 어겼다며 병원 대표를 횡령 등의 혐의로 사법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직원들 임금이 우선이기 때문에 노동부 일단 재량금지에서 신청을 먼저 좀 진행할 거고 그래 하면서 이제 고소고발은 같이 좀. 또 보건당국은 해당 병원의 휴업 또는 폐업과는 별도로 의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처벌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삼성교통노조가 진주시의 최저임금 보장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며 집단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삼성교통노조는 오늘 진주시청 앞에서 집단 삭발식을 열고 진주시는 지난 2017년 버스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며 진주시가 최저임금 준수와 운송원가 재산정에 나서지 않고 억지 주장만 계속한다면 투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천시 산안면에 1295가구가 건설되던 가운데 시공사인 흥한건설의 부도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에르가 2차 아파트에 공정 부진에 따른 보증 사고가 결정됐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체 시공사 선정 등의 어려움으로 시행사가 보증공사의 요건을 기한 내에 충족하지 못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결정으로 사업 주체가 세종 R&D에서 보증공사로 변경되며 보증공사는 분양 이행이나 환불 이행 등 계약자들의 의사에 따라 앞으로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단체장들이 업무 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MBC 경남 보도에 따라 경상남도와 지자체들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돼 하반기에 실태 점검을 다시 벌이기로 했습니다. 정영민 기자입니다. 최근 3년 동안 특정 가게의 특산품을 1억 원 이상 구입하고 물품 대장조차 작성하지 않은 통영시. 보도 이후 시 감사관실은 당시 통영시장의 3년치 업무 추진비와 특산품 거래 내역을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는데 업무 추진비 50만 원 이상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위반 사항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1인 기준으로 3만 원이면 3만 원까지인가 이렇게 집행을 해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는 과하게 4만 원이고 5만 원이고 이렇게 집행한 부분들이 좀. 단순 격려용 식사가 많았던 창원시와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지 않은 합천군도 자체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의 부적절 사용은 지난해 시군 종합감사에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2015년부터 2년 동안 공무원과 가족 야유회를 추진하면서 회계법을 위반해 계장과 서무직원에게 현금 700만 원씩을 지급했다 적발되는가 하면 동호회 지원비를 집행할 수 없는 포상금으로 그것도 금액을 초과해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작년부터 해서 MT를 안 하고 저희가 부서들로 해서 문화활동을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동호회 운영하는 구간들로 해서 얼마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어요. 함양군은 2016년부터 2년 동안 5천만 원 안팎의 기념품을 업무 추진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구입하다 적발됐고 창녕군 역시 지난 2015년부터 4년 동안 직원 야유회 진행비 4,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집행해 무리를 빚기도 했습니다. 또 감사관실은 오는 12월 지적사항이 개선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가 감사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만일 그에 대해서 적합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한 강력한 조치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업무 추진비의 보다 투명한 사용을 위해 관련 규칙을 강화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창원시 소속 서기관급 간부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노동자들은 여전히 폭언과 회식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김모 씨. 지난해 10월 회식 자리에서 만난 회사 간부는 의견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김 씨에게 폭언은 물론 음료수병을 들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본인이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폭언을 하고 욕설을 하면서 사이다병으로 좀 내려치려 하고. 김 씨는 업무 능력과는 상관없이 상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기도 했습니다. 경남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가 경남 지역 노동자들의 근무 실태를 조사해봤더니 2명 중 1명 이상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상사로부터 자신을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었고 5명 중 2명이 능력이 아닌 사적인 문제로 인사상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근 후에도 SNS로 업무 지시를 하는가 하면 회식을 강요하고 폭언도 모자라 성폭력까지 당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하자 국회가 지난해 12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고 경상남도도 올해 노동정책과를 신설해 노동자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약자 계층의 노동자들, 특히 여성이라든지 청소년들 이런 분들의 노동 권익 보호를 위하여 많이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에 설치하려는 이동 노동자 쉼터와 감정 노동자 상담센터는 아직 관련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다소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속 수감 중인 김경수 도지사의 보석 신청이 다음 달은 돼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 대비해 1심 때 3명보다 한두 명의 변호인을 더 보강하기 위해 현재 물색 중에 있고 2심 재판부에 제출할 항소 이유서 준비와 공판 준비 기일 지정 등 물리적으로 이달 안에 보석 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 일고 있는 항소심 재판장에 대한 양승태 퀴즈 논란에 따른 재판부 기피 신청 가능성에 대해서는 김 지사는 전혀 그럴 뜻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상남도가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자문단을 발족했습니다. 의료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32명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은 앞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거점 공공병원 확충 방안 마련과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 등 도내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확립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경상남도는 읍면동 단위 공공보건시설부터 대학병원까지 공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을 위한 용역을 올해 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 사립유치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이 어제 개통됐지만 도내 사립유치원의 도입률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의 교육청에 따르면 원화수 200명 이상으로 올해 의무 도입 대상인 도내 사립유치원 73곳 가운데 13곳만 도입했고 전체적으로는 도내 277곳 중 33곳만 도입하는 데 그쳤습니다. 교육청은 다음 달 1일까지 에듀파인에 참여하지 않은 유치원에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하동소방서가 하동문화예술회관 화재를 소화기로 초기에 진화한 하동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하동소방서는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화재를 초기에 진화한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고 학생들은 소방안전교육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9일 학생들은 하동문화예술회관 배수구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어른들에게 119에 신고를 부탁하고 소화기로 직접 불을 껐습니다. 사천시의회 김행원 의원이 최근 열린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지난해 사천의 동지역 인구는 2014년보다 2,283명이나 감소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에 시민 사용료 할인 혜택 조항에 사천시 거주 기간을 명시해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주시 장애인 체육회가 설립됩니다. 진주시는 장애인단체와 진주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다음 달 장애인 체육회를 출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장애인 체육회 출범과 함께 내년에는 모덕체육공원에 장애인 문화체육센터도 건립됩니다. 남해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남해읍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 종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새로운 폐기물 처리시설 후보지를 공모합니다. 후보지 조건은 용지 면적 4만 제곱미터 안팎으로 세대주나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남해군은 새로운 후보지로 선정되면 마을과 주변 지역의 주민 지원 사업비를 비롯해 마을 운영비, 건강검진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동군이 공설어시장 앞 광장의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을 운영합니다. 지난 2017년 행정자치부의 전통시장 야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된 섬진강 두꺼비 야시장은 다음 달 22일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식품공예 체험 등 야시장만의 독특한 먹을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합니다. 하동군은 야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담 여행사 6곳을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광객 유치에도 나섰습니다. 진주시가 도내에선 처음으로 부패 사건 행위자는 물론 해당 부서에도 페널티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는 부패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부서를 특별관리부서로 지정하고 당해연도 표창 배제와 부서장 성과관리제 점수 감점 등을 통해 연대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전국의 공립유치원 비율을 40%까지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경남교육청이 공립유치원 45곳을 신설하고 33곳은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3,450억을 투입해 학생 수 5,500여 명 목표로 단설 유치원 29곳, 301개 학급과 2,0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병설 유치원 49곳, 101개 학급을 신설 또는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유치원은 터는 지자체가 확보한 공공용지와 고등학교 터 등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